네, 여러분 휴식 시간 잘 가지셨습니까? 이어서 공통 질문 3가지에 대한 후보자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 질문은요, 2018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연합뉴스 홈페이지 및 연합뉴스 페이스북, 네이버 포털 사이트 연합뉴스 사장 지원자 공개 설명회 질문을 접수합니다의 댓글을 통해 접수된 질의 내용들을 정리한 질문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각 답변은 질문당 2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질문 답변 순서 역시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공개를 좀 해드리죠. 제가 조금 전 막 이 질문 내용들을 받았는데요. 시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신 내용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질책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정권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성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권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성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질문, 첫 답변을 해 주실 후보자 상당히 좀 부담감도 드실 것 같은데요. 정일용 후보자의 첫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고 또 그만큼이나 그 연합뉴스 구성원들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편집 총국장제를 도입한다든가 뭐 노사 공동으로 공정보도협의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뭐 수용자 권익위원회를 설치한다.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치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리더십의 문제고 그 리더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걸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힘들게 생각했던 것은 그 잘못된 정권, 잘못된 경제 권력에 우리 내부에서 부역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라고 저는 칭합니다만은 일부 간부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만은 그 역시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선 리더부터 또 간부들까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장치를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뿐 아니라 사람도 거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셨는데요. 윤동혁 후보자 답변도 궁금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후보 전원이 정책 설명을 하면서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한 걸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반성과 다짐문에서 이 문제를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정일용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 제도, 문화가 문제이고 제도 측면에서는 연합뉴스 이미 후보들이 다 얘기했듯이 3중, 4중, 5중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와 진흥회의 감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보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구성원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파업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가 공정보도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정 후보가 얘기했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연합뉴스 제1호 사원 사장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장은 연합뉴스의 편집권 침해를 막는 가장 큰 보루이기도 하지만은 사장의 리더십에 따라서는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리스크가 극대화될 때는 어떤 경우가 하면 사장이 3년 임기를 끝나고 연임을 하려 하든지 또 다른 더 좋은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사장은 연합뉴스 편집권 독립의 방파제가 아니고 리스크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합뉴스 사장은 정말로 연합뉴스 3년 임기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의 자리를 탐하지 말며 그것으로 모든 공직을 맞지 않는 게 연합뉴스의 편집권을 보장하고 공정보도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장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조성부 후보자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성 문제는 비단 연합뉴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언론사가 언론다운 언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연합뉴스는 뉴스 에이전시 아닙니까? 뉴스 에이전시다운 뉴스 에이전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덧붙여서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입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구성원들이 그 부분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우선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통신진흥법 제5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인 겁니다. 공정성은 자의적인 게 아니고 이미 뉴스통신진흥법에 의무로 정해진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호 보도나 남북관계 보도에서 편향적인 보도를 했다고 지적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뉴스통신진흥법에 나와 있는 공정성 수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선근 후보자의, 정운현 후보자의 답변 죄송합니다. 정운현 후보자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정답이 너무 빤해가지고요. 길게 할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앞서 다 네 분이 하셨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앞서 말씀하신 그 사람 얘기인데요.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사장이 정권에 아부하거나 시원찮은 사람이 오면은 밑에서 알아서 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사정을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왜 잘라버리니까요. 아까 제가 간단히 소개했지만은 노조에서 새 사장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공정보도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2월 20일자에 나온 노보를 보니까요. 그 이전에는 최고의 덕목이 경영이었답니다. 이번에 그 경영이라는 덕목이 공정보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연합뉴스도 그동안 노조원들이랑 구성원들이 조금 그런 데 대해서 회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뭐 법이 없어가지고 공정보도 못합니까? 법만 있습니까? 규칙이 있죠. 취재 준칙이 있죠. 기자윤리 강령이 있죠. 아주 쎄버렸습니다. 관련되는 게. 근데 그거 안 지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보 책임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잘한 사람은 특종상을 주듯이 오보, 왜곡보도, 허위보도, 뭐 가짜뉴스 저는 적당한 신상 필벌에 의해서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슨 불이익을 받아야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큰 무리를 빚었는데 그거 그냥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래서 기자들에게 그런 자기를 늘 견제할 수, 자기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기자들 말 나고칠 것이 아니라 공영성 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기자 교육이든 저는 뭐 제가 사장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높은 데 앉지 않더라도요. 돌아가면서 잡담 시간을 좀 가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터놓고 얘기하면서 공영성에 대해서 늘 인식시키고 우리가
우리 수익의 30%를 국민 헬스를 받는다는 것은 늘 자각해야 됩니다. 네, 2분 시간 지났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선근 후보자의 답변, 첫 번째 질문 마지막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면 유리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앞에 분들이 다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딴 건 다시 있습니다. 팩트를 추적한다든지 취재원을 만난다든지. 다만 제가 다루는 사안이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 기사를 어느 정도 쓰고 이걸 스트레이트를 써야 되는지 박스를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 장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편집총국장에게 그 경제는 무소불위 인사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인사 관여권까지 줄 생각입니다. 근데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어느 게 공정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성찰과 자개가 없으면 공정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자들 자신의 책임, 기자들 자신의 의지와 각오 그게 없이는 어떤 제도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만들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아니더라도 다 제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독립 추구할 겁니다. 지배구조 개편 추진할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 자기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시민사회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비해서 내 생각이 얼마나 거기에 맞게 말하자면 늘 정리가 되고 부합하고 자기가 경계하고 스스로 비판을 하는지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선구 후보자 답변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긴박하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복합적이고 다변적인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연합뉴스의 보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도 정인호 후보자부터 먼저 하셨었는데 추첨 결과 두 번째 질문도 정인호 후보자가 가장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 보도에서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보도라는 것은 저널리즘 원칙 중에 원칙인데 그것이 제일 안 지켜지고 있는 분야가 남북관계 보도, 특히 북한 분야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건 상당히 저로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구성원들한테 그것도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송월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유력지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서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기사를 안 쓰는 것은 어떤가라고 한번 좀 제의를 해볼 작정입니다. 기사를 꼭 무엇이든지 써야 한다. 어디에 나왔으니까 그것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은 안 됐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을 못할 때는 그런 기사는 좀 생략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양 지구 개설이라든가 상주 특파원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평양에는 AP통신 그리고 AFP 일본 교도통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걸 못 간다고 해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역시나 그렇게 평양 지구를 개설하고 특파원을 보낸다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한데 거기에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민간 교류에서 아주 천병은 언론 분야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반드시 북쪽하고 만나서 평양지구 개설 문제를 현실성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답변 순서는 이선근 후보입니다.
이 남북 문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기사와 같이 동렬해서 다룰 수 없습니다. 남북 문제는 외국에서 우리 남북 문제를 다룰 때는 외교 문제로 다룹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단순히 뭐 북한을 우리가 그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남북 관계 외교 일반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형성을 해나가야 됩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아젠다, 미국 위주의 아젠다, 중국 위주의 아젠다, 나라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남북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보도를 해나가야 되느냐, 그 노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정립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적 장치, 어떤 부서별 뭐 심층 취재 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 공존, 그리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북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옵션이 그들의 옵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답변자는 정운현 후보입니다. 예, 전혀 생각 안 한 질문을 받아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확인 안 되면 안 써야죠. 왜 씁니까? 왜 남을 따라가요? 남 장애 가는데 왜 그름지고 장애 갑니까? 볼 일이 없는데. 확인 안 되면 안 써야죠. 쓰는 놈도 문제고 그걸 내보내는 데스크도 문제죠. 사실 보통 뭐 그거 두말할 건 뭐 있습니까?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다 아는데 삼척 동작을 할 텐데요. 왜 그럼 이런 무리한 기사가 나오느냐면은 첫째 특종 의식이 좀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기자의 좋은 측면에서는 근성이고 의욕이긴 한데요. 뭐 다른 데 없는 걸 써보고자 하는 의욕. 이번에 뭐 평창 화장실 그런 것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딴 데 없는 거 써보고 싶은 거. 특히 남북, 북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자들이 특종 욕심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거는 가르쳐야 됩니다, 기자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선배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도 문제예요. 야, 뭐 없냐? 야, 오늘 뭐 새 거 없냐? 매일 쪼으니까 후배들이야 또 선배가 쪼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것이 저는 과도한 기사, 그러다 보니까 설익은 기사, 취재운도 한 명도 없는 소설 같은 기사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우리 시각의 얘기를 방금 옆에 계신 분이 해주셨는데 저도 반복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각으로 써야죠, 이제는요. 연합뉴스가 가장 크게 한번 엎어놓아야 될 것이 저는 북한 관련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관련 보도. 어찌 보면 민족의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처럼 보도한다면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본분이 있으니까 북한 관련 기사도 신중하지만 적정한 비판도 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이라고 뭘 다 봐줍니까? 깔 건 까야죠. 까는 데는 이유가 있고 합당한 사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남한에서도 연합뉴스의 북한 보도에 대해서 균형 잡힌 보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뭐 어떤 기자들이 쓴 글은 저건 친북 기자 글이라 그러고 또 어떤 기자 글은 뭐 이상하다 그러고. 네, 2분 지났습니다. 예, 또 마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 후보자의 답변도 들어보죠. 조성구 후보입니다. 독일 통일의 발판이 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동서독 통신사 간의 교류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AP통신사하고 타스통신사였습니다. 그만큼 통신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남북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되는 저희들 현실을 감안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입니다.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뛰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국민의 안위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저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연합뉴스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보도 또한 그런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윤동영 후보의 답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정보 주권의 수호, 뭐 또 그러고 저희들이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한국적 시각으로 본 뭐 국제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의하면서도 저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좀 주저되는 것이 의 애국주의 국가주의로 흐르기 아주 쉬운 상황, 민족주의로 흐르기 쉬운 문제여서 그런데 이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한 국제적 시각에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이 남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갈등이 터지면은 제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저는 국제적 시각보다 소위 말하는 한국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국제적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창 미국 간 갈등이 심해졌을 때 미국의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한 얘기가 전쟁이 터져도 저쪽 건너편이고 그 죽어도 그쪽 사람들이고 이 미국 쪽으로만 안 오면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처리하면서 이 사람을 좀 제가 아직도 국제뉴스에서 기사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반론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의 시각에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쓰면서 새삼 깨달은 게 역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애국적 시각 또는 아니 한국적 시각 이것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연합뉴스의 북한 또는 북핵 뉴스 관련 뉴스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냐? 결국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안정, 긴장 완화 이런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안 나온 우리 기사들을 보면은 미국의 CNN 방송이나 폭스 방송이 이라크전 때 미군이 이라크를 때릴 때처럼 그런 식으로 군사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걸 흥미롭게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노출시키는 것도 그것도 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2분 정도 지났습니다. 몇 분이요? 2분 다 지났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연합뉴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포털이 지배하다시피 하는 언론 환경에서 연합뉴스는 통신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일반 언론사들과 경쟁을 벌이면서 이 포털에 노출되기 위한 기사 생산과 유통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합뉴스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국가기관 통신사로서의 공적 책무는 어떻게 구현해 가실 생각이십니까? 라는 내용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합뉴스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기관 통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정운현 후보자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밖에 있을 때는 제가 이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는 또 이걸 해명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면요. 아시다시피 통신사라는 게 원래 신문 방송사의 뉴스를 파는 원래는 통신사는 일반 상태가 아니죠. 아시는 분은 물론 아십니다만은. 그런데 포털이라는 게 사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옛날 통신사의 그런 업태가 양식이 뉴스 서비스 방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연간 300억대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기자, 국내외 하루 2,000건의 기사를 생산하는데 이걸 그러면 신문 방송에만 하고 포털에는 안 주고 보따리 싸가지고 의자의 책상에 넣어놓는 것이 과연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는 또 충실할까요? 국민들이 누구 그러려면 300억 받지 마 그러면 또 어떡할까요? 그래서 공적 책무와 기업으로서의 책무, 국민 알 권리란 책무 이런 다양한 가치가 좀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돈 봐서는 포털에 포털에 팔아야 되겠고, 또 공적 매체로서의 역량으로 봐서는 도매상이니까 팔면 안 되고, 또 그러면서도 국민의 세금을 받으니까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뉴스를 풀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현실이. 사실 여기서 이거 뭐 밤새도록 토론해도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항목을 얘기하면 제일 만미에다가 필요하면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그냥 바빠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저는 이걸 여기 그 누구한테 물어도 사실 정답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왜? 충돌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큰 틀에서 단순히 연합뉴스가 도매상이니까 뉴스를 신문사나 방송사에게는 팔아라 라고 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뉴스가 너무 아까워요. 그거 묵히는 거는 또 국민들의 도리는 아니에요. 300억을 또 받아가면서까지. 저는 저 역시도 오늘 답을 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상업적 이익, 포털과의 이런 그 경쟁 우위 얘기, 이거보다는 더 큰 것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2분 시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저는 이걸 진정하게 그냥 천막 뒤에 가려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자들, 전문가들 오셔서 저는 이런 것도 생중계하면서 제가 사장님만 한번 할게요. 생중계를 해서 국민들이 아 그게 그렇구나, 이게 좋겠네 라고 납득을 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뭔가 접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답변해 주실 후보자는 이선근 후보자입니다. 제가 멀티태스킹에 약합니다. 질문이 길어서 그 취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포털에 예속돼서 기사를 보내면 안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포털에 기사를 보내되 다른 미디어와 상생 방안을 찾으라는 것인지,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통신사가 존재합니까? 옛날에는 리소스가 부족해서 갈 수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언론사들이 전부 다 거기다 기자들을 보내서 취재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자를 갖다가 대신 취재하고 그 취재 비용을 대고 그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옛날에는 일반 독자들한테 기사를 내보내지 못한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자입니다. 지금 미디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취재 대상과 뉴스 생산사에 장벽이 없습니다. 1인 미디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언론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장벽에서 말하자면 취재 대상에서 1인 미디어가 나가고 거기서 기사를 갖다가 일반에게 전파할 경우에 반드시 노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노이즈를 없애고 그 노이즈가 제거된 진정한 팩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표준을 보여주는 게 언론사의 역할입니다. 통신사 똑같습니다. 방송사, 신문사 똑같습니다. 다 자기 기사를 어떻게든지 실시간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각자 자기 영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포털, 우리 특수 상황이지만 우리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입니다. 그 환경 하에서 상생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연합뉴스가 공적 미디어니까 공적 미디어로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다른 사적 미디어를 어떤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논의가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 포털로부터 돈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려요. 그런 다음에 공적 미디어의 공적 영역, 연합뉴스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국내적으로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정보 주권을 수호하면서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소프트 파워의 전쟁의 천병에 서 있습니다. 그 역할 충실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라고 돈이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우리나라 미디어 내부적으로만 천착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네, 모두 시간이 몸을 다 밖으로 지난 것 같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어봤고요. 자, 세 번째 답변자는 정일영 후보자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뉴스 도매상이라고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학문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통신사 선배분들, 그분들께서 이제 이 연합통신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신문 방송에다가 뉴스를 공부하니까 도매상이라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B2B, B2C로 이제 넘어간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금방 그 이성근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기사를 갖다가 저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그걸 그 풀을 만들어서 그 저장해 놨다가 메시가 되면은 뭐 신문 방송한테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들어맞지 않는 정보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보 시대죠. 어떻게든 좋은 정보가 재빠르게 그 필요한 곳에 닿게 만들어야지. 그걸 어떻게 저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체 융합 시대에서 우리가 그 신문, 방송, 통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 구분 방식이 상당히 약해졌죠. 저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대외적인 그런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그 국가의 그 국익을 위해서 어떤 그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것을 그 언론 중에서도 약간 대표라고 할까? 그런 통신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세계 대체적인 추세고 그렇게 해서 제 나름으로는 그 대외적으로는 아직도 통신사 개념이 필요하지만은 대내적으로는 매체 융합 시대에 더 이상 그 구분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적인 책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그 정보 복지를 실현한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정보 주권을 수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복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알 권리를 충족을 시키는 것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거기에 연합뉴스가 앞장서겠다. 이런 이야기고 정보 주권 수호는 아까 우리가 6개 외국어로 저 기사를 작성해서 내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전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대외적으로 6개 국어로 날마다라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갖다 쏘아 보내야 됩니다. 옛날 저 97년도에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에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정보 전쟁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이미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대내적으로 정보 복지를 실현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정보 주권을 수호를 해서 우리 국가 민족의 이익을 수호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 잘 들어봤고요. 네 번째 답변 후보자는 조성부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포털 문제 심각합니다. 이미 언론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언론 아닌 언론이다라는 그 이야기 듣고 있고 이미 공룡처럼 커져버렸습니다.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현실을 전체 언론이 직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에게도 포털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는 포털에 기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것과 상호 충돌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포털 문제는 연합뉴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가 언론사들에 의해서 공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포털 문제는 언론사 각자가 각자 도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는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유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 또한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제가 설명회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언론사 간의 대화,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 갖고 있는 공적 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스통신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 주권을 수호한다는 것입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임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연합뉴스가 정체성이 실종된 건 바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성원들이 망각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연합뉴스의 성격을 다시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연합뉴스는 상업성과 공영성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연합뉴스 수익의 80%는 상업적인 활동에서 나오고 20% 미만이 지금 정부 구독료 명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80%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현재와 같이 영역 파괴 시대에는 연합뉴스도 지금 신문도 지금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전 신문 방송의 뉴스통신화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 신문도 옛날 연합뉴스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24시간 실시간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연합뉴스도 포털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 책무 분야에서도 우리가 포털에 진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도쿄 특파원한테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한국 정부 또는 연합뉴스를 되게 부러워한다. 왜냐? 일본 정부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해도 이것이 바로 국민들한테 바로 침투가 안 되고 한참 지난 뒤에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전달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도통신의 역할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교도통신의 운영비를 대는 지방 언론사 40개에 돈을 받는데 그 언론사 신문 만드는데 서비스하는 목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 연합뉴스처럼 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 뉴스와 정보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교도통신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 획득 측면에서. 그래서 일본 관리들이 그런 걸 아주 부러워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국민한테 침투하도록 하는 거, 이 역할만 한다면 이건 관영통신이고 국영통신이겠죠. 대신 연합뉴스는 또한 밑에 있는 국민의 소리를 또 위로 올리는, 위라는 표현도 이상합니다. 정부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야지 연합뉴스의 어떤 공적 기능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분들께서 선정해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이 답변 시간이 상당히 좀 2분 정도 짧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답변 해주신 5명의 예비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